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은 클래식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라디오 형식으로 보내드리는 기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지난 편에 예고했던 대로 낭만 시리즈는 앞으로 작곡가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낭만 시리즈에 소개하는 첫 번째 작곡가로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슈베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단연코 최고의 가곡 작곡가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600개가 넘는 가곡을 작곡했으며 몇몇 가곡들은 기악곡으로 편곡하여 발표하기도 했던 그야말로 가곡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던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가곡 작품은 들장미, 방랑자, 겨울나그네, 마왕, 송어 등이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송어가 바로 가곡이 기악곡으로도 편곡된 곡이기도 하죠. 지난 편에 예술가곡이 낭만주의 시대의 주요 양식 중 하나였고 이 예술가곡에선 피아노 반주 또한 주목할 요소라고 말했었는데요. 슈베르트는 이 피아노 반주를 상당히 잘 활용하여 노래의 표현력을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작곡가였습니다. 음악 시간에 한 번쯤 배워봤거나 혹은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예술가곡 중 하나인 마왕도 이 피아노 반주가 잘 활용된 예 중 하나인데요. 마왕에서는 계속해서 셋있다는 표로 된 반주가 등장하는데 이는 따그닥 따그닥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표현한 반주 형태입니다. 또 다른 슈베르트의 예술가곡인 물레잡는 그레첸에서는 부드럽게 펼쳐지는 아르페지오를 반주 형태로 사용해서 물레가 돌아가는 모습과 소리를 표현해냈죠. 슈베르트는 연가곡으로도 유명한 작곡가인데 여기서 연가곡이란 한 명의 시인의 시로만 이루어진 가곡들의 모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시인의 시로만 이루어진다고 모두 연가곡이 될 수는 없는데요. 연가곡은 각 곡들이 공통된 줄거리나 분위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가곡을 만들기 위해선 한 명의 시인의 시 중에서도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시를 선택해야 하죠.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연가곡으로는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와 겨울나그네가 있겠네요. 참고로 이 겨울나그네는 슈베르티아데라는 모임에서 첫 선을 보였던 곡입니다. 이 슈베르티아데는 슈베르트와 그 친구들의 모임으로 슈베르트는 이 모임에서 곧잘 자기 작품의 첫 선을 보이곤 했답니다. 슈베르트는 비록 가난해도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으며 사랑하는 음악과 그것을 함께 즐겨주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삶을 원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슈베르티아데가 그러한 슈베르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베르트는 가곡 외에도 훌륭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피아노 곡의 경우 다양한 난이도로 곡을 남겨서 아마추어가 연주해도 손쉬운 난이도의 곡부터 전문 피아니스트에게 어울리는 난이도의 곡까지 존재한답니다. 그의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은 아흥의 한때, 방랑자 환상곡 등이 유명한데 이 방랑자 환상곡의 경우 자신의 가곡에서 멜로디를 따온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방랑자의 멜로디가 방랑자 환상곡의 주제로 등장하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제법 멜로디가 비슷하게 들리죠? 방랑자 환상곡의 2악장은 변주곡 형식이기 때문에 이 멜로디를 변주하며 곡이 진행된답니다. 그리고 또 슈베르트의 곡하면 떠오르는 곡으로 미완성 교향곡이 있는데요. 보통 교향곡은 4악장까지 존재하는데 이 곡은 2악장까지만 작곡되어져 있어서 미완성 교향곡으로 불린답니다. 어째서 이 곡이 미완성으로 남았는지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죠. 사실 슈베르트는 1820년 전후로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제법 교착 상태에 있었던 모양인지 이 시기에 미완성으로 남겨진 곡이 많았다고 하며 미완성 교향곡도 이 시기에 작곡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완성 교향곡은 슈베르트가 죽고 40여 년이 지난 후인 1865년이 되어서야 초연되었죠. 이 미완성 교향곡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가곡부터 교향곡까지 짧은 평생 동안 수많은 작품을 남긴 슈베르트의 곡을 오스트리아의 음악학자인 오토 에리 도이치가 작품이 만들어진 순서에 맞춰 도이치 번호를 붙였고, 이는 엄청난 수에 달하는 슈베르트의 작품을 비교적 쉽게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죠. 이처럼 슈베르트는 가곡의 지위를 끌어올린 것뿐만 아니라 다작까지 해낸 작곡가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은 그가 일궈낸 음악적 역량에 정말 딱 어울리는 별명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 낭만 시리즈, 다음은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으로 사랑받는 다재다능한 작곡가 멘델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